자,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리퍼트 미국 대사인데요. 1cm만 아래를 찔렸어도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윤정혜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1cm만 아래를 찔렸어도 1cm 아래를 찔렸으면 어디를 건드렸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목 부위가 바로 타깃이 될 뻔했죠. 예. 목 상처보다 한 1cm에서 2cm 아래만 좀 찔렸어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바로 경동맥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경동맥을 찔려서 다쳤다고 했으면 생명이 아주 위험할 뻔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거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나 있다. 깊이가 무려 3cm면요. 3cm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깊은 상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뺨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안면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다행히 천호신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면신경 그리고 침샘 등에는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치료나 수술은 잘 끝난 상태라고 하니까 금방 호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 팔에 좀 상처가 깊네요. 이 관통상이 있었습니다. 예. 2cm에서 한 3cm 정도 크기의 관통상이 나면서 팔의 힘줄 근육이 파손이 됐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제 마치긴 했지만 한 달 정도는 이제 깁스를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하고요. 자칫 지금 새끼손가락이 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 신경이 많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의료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크 리퍼트 대사가 수술을 받은 직후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요. 잘 있다. 같이 갑시다라고 이제 안부를 전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아내 로빈, 그리고 아들 세준, 그리고 애견이 아마 그릭스비인가 봐요, 이름이. 애견 그릭스비와 저는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좋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찔렸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아까 윤정혜 기자가 설명했듯이 목 주변에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면서 I'm okay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리퍼트 대사가 아주 많은 신경을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80바늘이나 여기에 꿰맸다고 하는데 윤정혜 기자. 네. 그러면 여기 신경이 다치거나 신경도 많이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혀 후유증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일단 얼굴에는 기능적인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의료진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았는데요. 이 흉터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많이 희미해져서 육안상으로는 보긴 힘들 거다라고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부위에 지금 흉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이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술이 당시에 워낙 잘 돼서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마 리퍼트 대사도 그런 흉터를 좀 갖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드네요. 하종대 부국장. 근데 네. 왜 다른 병원으로 갔다 지금 세브란스로 옮겼잖아요. 예. 세브란스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강북 삼성병원으로 처음에는 후송이 됐다가 예.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사관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하고 지정 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모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에 있을 때 인요한 박사가 강북 삼성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냐면은 마크 리퍼트 대사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그쪽으로 옮기자 했고, 그 전에 그 로빈 아내 세준을 낳았을 때도 예. 1월 20일에 낳았는데 그때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낳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리퍼트 대사의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병원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술이 잘 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며 얼굴 상처는 오른쪽 이 광대뼈에서 이 아래턱까지 길이 약 11cm, 깊이 3cm 정도입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부위 등의 주요 손상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약 80여 바늘을 꿰매었습니다. 얼굴 흉터와 손 감각 이상 후유증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리퍼트 대사의 상태를
지켜보아야 할 수 있겠으나 최소 3 내지 4일 동안은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 4일만 입원을 하면 퇴원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이남희 팀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저런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9년 전 그 커터칼 피습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2006년 5월 20일입니다. 바로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하기 위해서 그 한나라당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고 있는데 갑자기 커터칼을 든 추모가 접근을 해서 바로 박 대통령의 오른쪽 턱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처가 방금 보이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피습을 당해서 지금 기자들이 워낙 몰려 있어서 지금 박 대통령 모습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때 공격을 당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저 때가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당시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신촌의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죠. 당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어나서 첫 마디가 대전은요. 라고 얘기해서 대전이 그냥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컸던 게 금방 역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또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한 집도이죠. 바로 박창일, 지금은 건양대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오늘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데 내 안면신경이 가닥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게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안면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고 이러대. 그런 게 이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항상 있는. 손에도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치면은 근육이 조금 감각도 이상해지고 마비도 오고 그러죠. 신경이 이제 끊어졌다 거기서 또 위에서부터 다시 자라나와야 되거든요. 내부가 그 자라나오는데 하루에 1mm뿐이 안 자랍니다. 그 1cm 하는데 뭐 열흘이니까 10cm 자라려면 100일이 걸리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이 그 미 8군 병원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사가 그렇게 다치셔서 의무 책임자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그 당시에도 같이 옆에 바로 있었던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이죠. 아까 화면에도 등장을 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다. 잘못하면은 장애가 생길 뻔했고 또 표정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침이 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절묘하게 그걸 피해갔다고 했는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브리핑한 걸 보면 결국에는 리포트 대사도 같은 그런 천우신조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당시에 지금 당시에 테러를 저질렀던 지충호 씨죠. 네네.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실형을 지금 살고 있죠. 아직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살인 미수죄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하지만 이제 살인 미수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상해와 뭐 공선법 위반 등등으로 이제 그 처음에는 11년이었다가 10년으로 내려갔고요. 확정돼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데 더욱 좀 흥미로운 것은 실제 그 10년 복역 생활을 하는 도중에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공용물을 손상하고 좀 소란을 피워가지고 지금 뭐 징역 6월, 8월, 1년 등등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10년을 살다 하더라도 못 나오고요. 앞으로 더 그 이상의 그런 복역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범행을 저지른 김기종 씨는 몇 년형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3cm를 갖다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살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그 살인 미수냐, 뭐 중상해냐 등등은 논하는 건 너무 좀 무거운 거 이렇게 조금 뒤로 밀고 가벼운 것부터 하면 여러 가지 죄가 성립돼요. 왜냐면은 그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보면은 설명을 보면은 어디 단체 소속이다 하고 해서 명찰을 받아갖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본인이 속이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주최 측이 비록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예. 와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저런 테러 행동을 할 것을 알았다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죠. 그렇군요. 속여서 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자가 되고요. 또한 그 민화협 또는 민화협에 그런 주최하는 그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도 됩니다. 또한 뭐 전단지 살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그 이전의 행동들이 혹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뭐 찬양 거부나 아니면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의 그런 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살인 미수, 살인 예.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그 다른 어떤 범죄보다 높지 않겠느냐. 예.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